저 집 애도 공부 안 하는구나. 공부 잘하는 엄마들도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는구나. 네네. 이런 생각 하셨을 텐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애들을 어떻게 바꾸실 수 있었는지 그 노하우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하나만 공개를 네네. 좀 해줄 수 있을까요? 하나만 해드린다면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주단쌤이고요. 오늘 스튜디오에 엄청난 분을 모셨는데요. 공부 끝판왕, 시험 격파왕, 엄마를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지금 정신과 전문의이시자 두 아이, 초등 두 아이의 엄마이시기도 하고요. 최근에 서울대 의대 엄마는 이렇게 공부시킵니다 라는 책을 내신 우리 김진선 저자님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먼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방금 소개받은 공부 격파왕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김진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책이 낯설지 않은 책인 게 네. 제가 추천사를 썼잖아요. 정말 감사하게도 아닙니다. 흔쾌히 받아주셔가지고. 네네. 제가 추천사를 쓰기 전에 먼저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면 여기도 제가 썼지만 살짝 읽어보면 이 책은 서울대 의대 출신 엄마의 엄마로서의 자기 고백이자 나와 다른 존재인 아이를 인정하고 함께 공부 허들을 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공부 기록입니다. 라고 썼어요. 이유가 요즘 이제 아이들이 대학에 잘 가거나 뭐 이런 케이스들의 이제 성공 케이스의 어머님들 혹은 이제 본인이 공부 잘해가지고 대학 잘 간 애들 뭐 이런 애들의 이제 책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자녀 교육서로 엄마가 공부 끝판왕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온 책은 없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참신했거든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자녀 교육서로서 이런 책을 쓰셨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자님을 한번 만나 뵀으면 하는데 이런 좋은 기회에 만나 뵀거든요. 어떤 이제 의도로 이런 책을 쓰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정신과 의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직업병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고민이 있다라고 하면 빨리 해결해줘야 되고 뭐 제 고민도 물론 해결을 해야 되지만 제가 몇 년 전부터 그 리얼정신이라고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원래는 육아 정보를 이제 제공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웃분들이 점점 그 아이들이 이제 크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육적으로 옆집 아이 이렇게 공부시키는데 나 너무 불안하다. 나는 그렇게 못 시켜줄 것 같고 우리 아이 너무 뭐 이미 뒤처진 것 같다. 이런 고민들도 많이 들어오고 아니면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아이가 완전히 뭐 반항해서 거의 막 연 끊어질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고민들, 뭐 사연들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어떻게든 해결해드려야 되잖아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맞아. 그래서 찾으면서 이제 또 답을 드리기도 하고 또 저희 아이가 실제로 지금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아이를 공부시켜야 되는데 사실 제가 공부를 잘한 거는 공부법은 잘 알고 있지만 이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가 공부를 할 리가 없잖아요. 공부는 재미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공부를 어떻게 시키면 좋을까 이제 하다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기도 했어요. 이제 내가 카리스마가 없어서 얘네가 내 말을 안 듣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남들은 엄마가 시키면은 막 하루에 2시간씩도 한다는데 우리 애는 왜 문제집 한 페이지 푸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가?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 스스로도 아이 공부시키다가 연 끊어질 것 같고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다가 그러면 좀 말로 말고 좀 몸으로 움직이는 뭐 다른 방법이라도 좀 써보자 이거저거 뭐 마케팅 서적도 있고 하면서 이제 답을 찾았죠. 답을 찾으신 거군요. 답이 여기에? 그렇죠. 답을 찾고 근데 이제 다른 부모님들도 사실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실 거죠. 그러니까 실제 보면은 그러니까 부부가 서울대 뭐 출신인데도 그 자식들은 공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 제 주변에도 많아요. 맞아. 그게 아무리 공부법을 알고 있어도 근데 뭐 자식이 안 하면 뭐 사실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그게 부모가 잘하니까 뭐 놀려서 그냥 뭐 어른이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이렇게 내버려둬서 못한다라고 하는데 실은 그렇진 않아요. 그럼요. 특히나 내가 공부를 잘해봤는데 굳이 자식이 공부 또 못하는 꼴을 공부 있을 부모는 없어요. 근데 시켜도 안 된 거예요. 이게 그 방법을 못 전해줘서.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 없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자식을 진짜 공부 잘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책을 이제 쓰게 됐죠. 네. 네. 근데 이런 이제 공부 격파한 엄마조차도 네네. 여기에 살짝 자기 고백을 써주셨어요. 화려한 스펙과는 달리 초등 5학년 때까지 그렇게 네.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가 아니었다. 네네네.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서울대 의대를 가실 정도로 공부가 아. 폭발하게 된 건가요? 그 계기도 사실 되게 궁금해요. 그 계기가, 그러니까 제가 4학년 때까지 특히 이 책에서는 5학년 때부터 이제 잘하게 됐다라고 썼는데, 진짜 두각을 나타내지 않아서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큰 기대가 없었어요, 저한테. 그리고 특히나 담임 선생님들은 아마 제 이름도 기억 못할 거예요. 정말요? 네, 아예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가는 그런 친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뭐 ADHD나 뭐 이런 것처럼 막 큰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지만, 그러니까 얌전하고 또 시키면 또 하긴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뭐 문제 풀어라라고 하면 하는데 정작 성적은 잘 안 나오는 그런 타입 있잖아요. 남들 틀리는 거 다 틀리고 네네네. 그렇다고 해서 완전 못하지는 않고 이제 그렇게 지내오다가 5학년 때 그 학군지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사실 지금도 공부 많이 시킨다고 하기는 네네네. 하지만 그때도 뭐 강남 파락군이네 뭐 치맛바람이네 얘기 많이 했었어요. 또 그럼요, 시키는 그럼요, 사람들은 네. 그럼요. 그런 분위기라 저희 어머니도 아 이제 학군지에 가야겠다 이제 마음 먹으신 거죠. 그래서 가는데 세상에 시험 일주일 전에 그 전학 가는 날짜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놓고는 야 너 이제 학군지니까 거기 가면 중간밖에 못한다? 이러는 거. 공부 못하는 아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뭔 사태지? 해서 근데 그때는 포장이사도 없고 막 그런 시절이에요. 네네네네. 그래서 막 짐을 보름 전부터 싸놓고 그러니까 막 이삿짐 위에서 공부를 했죠. 네. 근데 그때 처음으로 절실하게 시험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전에는 거기 가서 그러니까 무시받기 싫은 그런 느낌.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리 그래도 중간보다 더 못한다는데, 또 이제 모르니까, 그쵸. 예, 이 어린 마음에 겁을 먹고 막 공부를 했더니, 가자마자 올백을 맞은 거예요. 저도 이제 깜짝 놀래고, 어머, 세상에 나도 하니까 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시험 기간에 집중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네. 그걸 처음으로 이제 느꼈고, 그 뒤로는 학군제 갔잖아요. 네네. 올백을 맞았으니 이제 전학생이 그러니까 다들 얼마나 막 또 쳐다보겠어요. 근데 여기서 다음 시험 망하면은 또 너무 창피하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시험 때마다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어머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네요. 의도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네네네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학군지에 맞아. 가서 이제 뭔가 거기서 뒤처지기 싫어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네. 뭐 성공을 어쨌든 이렇게 보게 된 건데 네네. 그러면 아이들도 선생님이 성향이랑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뭔가 이제 그런 환경에 주어지면 한 네네. 아이들일까 아닐까? 그게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 저희 아이들 말 잘 듣게 생겼다, 뭐 얌전하다. 근데 사실 대부분의 아이는 얌전합니다. 바깥에서 보면 다 말 잘 모르는 듣는 어른한테는 특히나. 네. 맞아. 남의 아이는 다 그럼요. 예쁘고 다 말 잘 들을 것 같고. 근데 집에서는 정말 다르거든요. 네네. 그리고 특히나 공부는 다른 건 몰라도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요, 재미없죠. 네. 그래서 말 잘 듣는 아이도 공부는 잘 안 하려고 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저희 집 애들도 그랬고. 그래서 사실 제가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막 충격을 받는 분들도 계시대요. 특히 엄마가 공부를 잘했던 경우는. 그럼요. 네. 어떻게 인정할 수 없는 거지. 내가 아닌 거지. 맞아요. 네네. 너 누굴 닮아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네. 근데 물론 이제 저도 넌 도대체 누굴 닮아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하기 싫어하니?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학 연산 문제집을 2페이지를 풀리는데 거의 준비 시간만 2시간 걸리고. 네. 나중에 한 3일 연속 그러다가 막 울고 한 적도 있어요. 이제 저도 막 윽박 지르고 그랬던 적이 있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이제 공부를 안 시킬 수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특히 제가 학교에서 하루는 쪽 시험 봤는데 5개 중에 2문제를 틀려가지고 본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거 100점을 했잖아요. 6점, 그렇죠. 6점. 그래서 야, 이게 뭐야. 나 60점 처음 봤을 때 엄마 나도 60점 처음 받아봤어. 해맑아. 네, 해맑아.
근데 이게 그냥 그때는 웃고 넘기는데 막상 담임 선생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떤 분인지 아는데 선생님이. 아니 몰랐어요. 아, 그때는? 끝까지 모르게 하고 싶어요. 저 사실 이 영상이 나가면 네. 혹시 옛날 담임 선생님 아이고, 저를 보고 어머 저희 채널 그렇게 많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네. 아마 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또 초등 선생님들 많이 사실 보시잖아요. 네. 사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방법이 틀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공부해라. 왜냐면 공부를 해야 앞으로 좋은 대학교에 가고 뭐 좋은 직장 얻고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뭐 즐겁게 뭐 여러 가지 선택권이 또 주어지고 그쵸.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이 아이들한테는 와닿지 않죠. 그렇죠. 얘는 오늘만 무슨 사니까. 말이야. 뭐 20년 후에? 그러니까 20년 후에 세계가 멸망할 수도 있어. 맞아.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 당장 눈앞에 재밌는 게 널려 있는데. 그쵸. 맞아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고 그러면 몸으로 좀 움직이자 해서 진짜 거의 영업사원들이 물건 팔는데 딱 그런 마음으로 공부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런 느낌으로. 고객님 네네. 이리 오세요. 책 한 페이지씩 저랑 네네네네. 같이 읽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엄마들도 알겠어. 지금까지 우리 둘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네네. 저 집 애도 공부 안 하는구나. 공부 잘하는 엄마들도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는구나. 네네. 이런 생각을 하셨을 때 여기서 중요한 점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애들을 어떻게 바꾸실 수 있었는지 그 노하우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하나만 공개를 네네. 좀 해줄 수 있을까요? 하나만 해드린다면, 뭐 제가 아까 얼핏 말씀드렸지만 말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몸을 좀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구구단을 하기 싫어한다. 네. 그러면 그냥 제가 외우는 거예요. 1은 2, 3. 엄마가. 그 앞에서. 그러다 보면 막 빨리 외우면 한 3단쯤 되면 엄마 비켜보라고. 나도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은근슬쩍 그러면 이제 또 빠지고. 아니면 아이가 막 누워있다. 이러면 일어나 하는 게 아니라 손 잡아서 일으켜가지고 책상에도 앉히고 또 정리 안 돼 있으면 같이 정리를. 정리하고. 그렇죠. 이게 책상 정리하다가 또 공부하기 싫어하는 그럼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에서 생각해보면 우리 옛날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할 때 그래도 좀 할만했다. 네, 그렇죠. 공부하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이제 하기 네, 싫어져요. 그쵸. 그 말은 진짜 웬만하면 안 하고 엄마가 대신 이제 뒤에서 은근슬쩍 밀어주는 거죠. 뭐 지우개도 막 찾아주고 이게 어떻게 보면 막 자괴감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네가 뭔데? 그러니까. 너 좋으라고 하는 건데. 근데 공부를 잘하면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사실 부모한테도 좋아요. 그럼요. 그럼요. 자식이 뭐 담임 선생님 앞에서도 당당하고. 그쵸. 그리고 알죠. 좋은 대학교 가면 얼마나 막 제가 그쵸, 어깨에 막 이제 자존감도 맞죠. 네네, 막 맞아요. 내 자존감도 막 올라가. 맞아요. 아이 자존감도 올라가겠지만 그래서 저 좋으라고. 그래. 내가 너 공부 잘하면 나도 좋으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는 마음을 거예요. 바꾸신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돛닦는 마음으로 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돛닦는 나를 마음. 위해서다. 이렇게 이제 자기 위안하시면서 맞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나 때. 네. 나 때를 생각해서 내가 어릴 때 어땠지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 네네. 그리고 어쨌든 간에 하기 싫어하는 걸 인정한다는 거. 그죠? 네네. 그리고 또 아이에 따라서 또 달랐을 거예요. 아이가 2명이 있으니까. 네. 얘는 이렇게 해서 했는데 쟤는 또 그렇게 안 하고 이런 케이스들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죠? 있죠. 네네. 그것도 다 맞춰서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뭐 책 읽기도 좋아하고 그래서 공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그런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대신 생각이 많은 아이라 엄마 근데 공부를 왜 해야 돼? 이 근원적인 문제를 자꾸 이제 저한테 던지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은 누가 이제 항상 그 공부를 왜 해야 돼 나오는 얘기가 미분작분 안 쓰잖아. 근데 왜 이거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초등학생 주제 그거 이제 어디서 이제 듣고 그쵸. 네 자기 미분적분 배워본 적도 없는데 엄마 미분적분을 왜 하는 거야? 쓰는 일도 없다는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아이는 또 거짓말 하면은 안 통할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자기도 생각이 많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미분적분 쓸 일 없지. 맞아. 나도 배웠지만 쓸 일 없었어. 근데 미분적분을 잘 해야 수학 점수가 잘 나오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찌됐든 뭐 좋은 대학에 가든 좋은 직업을 갖든 이러려면 시험 성적이 좋아야 돼.
그러면 미국 청소년을 잘해야 돼. 내가 하기 싫어도 성실하게 하는 모습을 또 보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해야 돼.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시는 네, 거예요. 걔는 이제 좀 더 이제 곧 중학교에 또 갈 아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둘째는 아직 어리기도 하고 해서 또 막내니까 네네. 이런 얘기가 잘 안 통하죠. 네, 그래서 그쵸, 이제 그쵸. 고객님 뭐 하나 일어나세요. 줘가면서. 네네네. 뭐 문제도 같이 찾아주고 이제 주로 몸으로 많이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네. 자, 근데 이제 초등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험 잘 보는 것도 중요해. 근데 영어를 막 어릴 때부터 이제 실용 영어에 이제 신경을 쓰시는 이유가 우리 때랑은 다르게 또 글로벌 사회에 살다 보니까 어릴 네네. 때부터 영어를 잘해야 중고등학교, 대학, 네네. 사회인이 돼서도 잘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네네. 나중을 위해서 하는 공부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참 고민들이 많으신데 이제 시험을 잘 보는 거에 어느 정도 조금 집중한 책이란 말이에요. 네네. 네. 그러면은 이제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래도 시험만 잘 보면 어느 정도 기반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영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책에는 영어 공부에 대해서는 딱히 다루고 있잖아요. 영어 시험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다루는 면이 있죠. 네. 그냥 암기 과목처럼 하면 된다라고. 네네. 네, 영어는 좀 말씀 주신 대로 언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 일상생활 인생에서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뭐 회화라든지 이런 걸 꼭 시험이 아니더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 수학 사실 이런 과목들은 뭐 정말 그 사칙연산 우리가 돈 계산하고 이런 거 말고는 쓸 일이 없죠. 네. 그리고 그 학교 공부라는 게 결국 학교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 어떤 아이를 잘한다고 하나요? 시험 잘 보는 그쵸, 그쵸. 뭐, 반에서 1등 하는. 시험 잘, 100점 맞는 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강조한 이유가, 그러니까 시험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공부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막 너무 멍멍장, 막 인생 게 공부, 너무 네, 막 책도 막 진짜 1000권, 2000권씩 읽혀야 되고. 왜냐면 인생에서 배울 게 너무 많기 그죠, 때문에. 그죠. 네. 그럼 뭐 글쓰기도 막 시키고 사실 글쓰기 시험을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안 보잖아요. 시험 점수화 시키긴 힘들죠, 그렇죠, 사실. 그렇죠. 네. 논술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네, 사실 네. 저도 글쓰기를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예 쓸 일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니까 지금 책도 몇 권 안 읽은 아이들이 막 글짓기 학원에 가고 사실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좀 포커스를 딱 맞추면 좀 불안하지 않고 더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너무 시험을 강조하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가벼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요? 네네네. 근데 공부는 재미가 없는데 최소한으로 사실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하면서도 잘할 수 있으면 굳이 그 방법을 이렇게 막 좀 폄훼한달까? 그럴 필요 있나? 이제 해가지고 이 책을 이제 썼던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이 이게 목적성이 저는 뚜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두루뭉술하게 이런저런 공부 다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잘 봐서 누군가에게 주목을 받고 그게 뭐 진학이나 진로와 관련돼서 네네. 뭐 성과를 내는 도구로서 시험을 이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작가님이 쓰신 이 책이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얘기들을 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전체적인 공부에 대한 얘기가 필요하신 분들보다는 시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공부 기본기가 세 가지. 초6에서 초6까지 6살부터 초6까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세 가지 공부 기본기라고 이제 딱 써 있는데 네네. 이 공부 기본기 세 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네.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공부 기본기를 책에서 저희 문해력, 네. 연산력, 체력 이렇게 했었는데 워낙 문해력과 연산력은 저희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워낙 강조를 네.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알고 네, 계실 네, 거기 네. 때문에 저는 여기서 체력을 강조를 하고 싶어요. 체력 완전 중요하죠. 네. 근데 사실 완전 중요하죠 하는데 막상 또 제일 뒷전으로 밀리는 맞아요. 것 그것도 같아요. 맞아요. 네.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고등학생쯤 되면은 그래도 부모님들이 맞아 진짜 체력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 아이들 아침 막 못 일어나고 그죠. 네, 막 꼬박꼬박 졸고 안쓰럽고. 그렇죠. 막 밤 막 11시 이러면은 가서 보면은 막 자고 있고 그러면 이제 속상하니까. 근데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에너자이저잖아요. 그쵸. 그래서 엄마가 따라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맞아. 네. 뭐 학원 밤 늦게까지 1, 2학년들 보내도 다음날이 막 쌩쌩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써버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체력이나 인내력 이런 거는
그 왜 총량의 법칙 이런 아. 것들, 그것도 고갈되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네, 실제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2년 연속 공부를 열심히 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2년 연속. 그럼 네. 휴지기가 있어야 되네요,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휴지기라기보다는 그 정도로 달리면 번아웃 와요. 근데 이 번아웃이 오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뭐 1년도 넘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초등학교 때부터 막 쭉 달려서 잘 해왔는데 갑자기 중3 때 푹 그러면 그 전거는 사실 이제 말짱 도는 거죠. 그쵸. 네. 왜냐면 인간의 기억력은 형편없기 때문에 사실 현행학습이 중요해요. 그럼요. 네. 근데 현행학습 때 이제 체력이 딸려서 집중력 쭉쭉 떨어지면 이 앞에서 아무리 잘했고 뭐 선행학습 했고 이게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체력이 진짜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부머리가 뭐 다 아니냐. 네. 머리가 좋으니까 네. 뭐 그런 질문 어른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데 실제 해보면 완전 체력전이에요. 특히 이제 고등학교쯤 가면은 공부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죠. 머리 좋은 애들도 다 툭툭 떨어져요. 그리고 체력이 없으면 제가 아까 집중력 말씀드렸는데 제가 실제로 그 체력이 부족해가지고 집중력 떨어져서 진짜 뭐 180명 중에 세 자릿수 받아본 적도 있거든요. 네, 고등학교 네네네. 가서. 아예 그 평소 그 퍼포먼스의 3분의 1도 안 나와요. 근데 신기하게 나중에 제가 회복을 했던 게 정말 그때 푹 쉬고, 네, 아침에도 좀 늦게 일어나고, 그렇게 하니까 한 몇 달 만에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네, 정말 체력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학부모님들이 초등 때부터 너무 아이들 학습에 이제 매몰되게끔 그렇게 그럼요. 하시지 말고 네네. 우선순위라던가 이런 것들도 좀 조정을 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너무 집중해서 1년 동안 고생을 했다면 그 다음 년도에는 조금씩 놀면서 여유도 좀 주시고 네네네. 뭐 이런 강약 조절이 좀 필요하시겠네요. 진짜 필요합니다. 네, 특히 번아웃이 아예 오지 않게 예방하는 걸 정말 그게 추천드립니다. 사춘기랑 얽혀 있으면 최악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짜증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쳐서 그래요. 기운이 넘치면은 친절할 수 있잖아요. 이게 친절하는데 그쵸, 에너지가 그쵸. 많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네. 네. 지쳤는데 엄마 잔소리하면 이제 네. 전혀 생각지 못한 포인트인데요, 그게? 그게 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키워봐도 그러는데 사실 화를 낼 때는 제가 잠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 그러네요. 맞아.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이 왜 짜증을 내는가, 왜 말을 안 듣는가, 나를 생각해보면 조금 정답에 가깝게 대안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작가님하고 이렇게 길지 않은 시간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책은 어떤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지 작가님의 관점에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제가 이 책은 3가지 이유로 썼었어요. 하나는 실용서. 네. 정말 사실 이거는 정말 시험 잘 보는 딱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벼락치기를 해야 될지 이런 방법까지 다 썼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가 뭐 학원을 다니기 싫어한다고 한다든지 공부를 안 하고 싶어 한다든지 네. 이런 상황들, 뭐 선행학습은 언제 시키면 좋을지 이런 궁금증이 있을 때 그때그때 이제 정말 꺼내보듯이 하는 그런 실용 목적. 두 번째는 힐링서. 힐링서. 네. 이게 아무리 내가 마음을 단단하게 잡고 있어도 또 옆집 어머니가 네. 우리 아이 요번에 수학 지금 뭐 중3까지 시켰어? 이러면 이제 막. 네, 그게 문제죠, 항상. 네네네. 네. 어떻게 우리 아이는 아예 선행 하나도 안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막 이제 엄마 흔들리고 아이는 아이대로 흔들리고 그래서 막 부랴부랴 학원 데려가면은 네, 맞아요. 이제 학원에서는 너 이미 늦었다 막 이러면 이제 또 막 맞아요. 난리가 나는 그쵸,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아이는 졸지에 자기 수준에 맞지도 않은 문제 푸느라 막 공부 포기하고 이렇게 되는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다시 다 잡아주는 용어로 기본만 하면 된다. 네네네. 현행학습 때 충분히 그냥 복습 많이 하면 다 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게 중요해서. 그래서 그런 두 번째 목적이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는 저의 그 개인적인 사리사욕 때문이었는데, 네. 제 아이가 사실 이 책을 나중에 좀 봐줬으면 하는 목적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상속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상속용. 네네. 엄마가 이렇게 공부하면 좋대라고 얘기하면 자식들은 안 들어요. 왜냐면 우리 엄마 얘기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데, 이제. 근데 또 남이 했다 그러면은, 그 진짠가? 하면서 또.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책을 이제 주면
이 서울대 나온 사람이, 서울대 의대 나온 사람이 이렇게 공부했구나, 라고, 나도 이런 식으로 시험 전에 하면 되겠구나. 그거를 아이가 스스로 좀 배울 수 있게.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먼저 읽으시고 네. 집에 잘 보관하셨다가 그렇죠, 그렇죠. 아이들이 필요할 때 네. 주시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네요. 이거 제가 서평을 보니까 실제 중학생인가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 여자친구인 것 같은데 그 네. 친구가 이 책을 자기 용돈으로 샀대요. 그 어머니는 기특하다. 진짜 신기하죠. 크게 되니까. 걔는 네. 공부법을 진짜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 주는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그 포인트가 맞아요. 엄마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줘도 엄마가 어디서 또 이상한 얘기 듣고 왔네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아, 말도 안 맞아. 된다 뭐 이렇게 네, 받아들이는 네, 네. 아이들한테 조금 객관적인 이제 관점에서 공부법을 전달해 준다는 측면에서 네.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굉장히 솔직한 얘기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되게 편안했거든요. 어떠셨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매끄러운 진행 덕분에.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이 도대체 서울대 의대 엄마는 어떻게 공부했는지 조금 그 궁금증이 해결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 책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책 나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보기랑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나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